자, 안녕하십니까. 진매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저희 디지털 화폐 관련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좀 장중 특징으로 누리플렉스가 이렇게 좀 강하게 지금 장중에 약 뭐 20% 정도 지금 오르고 있네요. 네, 이렇게 하지만 이미 올라버린 누리플렉스를 좀 제외를 하고 기존의 디지털 화폐로 어떤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았었고 그 종목들이 현재 위치가 어떠한 상황인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일단 보시기 전에 네, 뭐 기사 한번 잠깐 보시죠. 자, 지금 어제 미 연준 의장이 파월이 좀 재연임이 좀 되면서 미국 증시랑 국내 미국 증시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국내 증시도 오늘 좀 장 초반 좀 안 좋은 흐름 이어가다가 지금 현재 오후장 좀 들어서기 직전인데 살짝 말아 올리고는 있습니다. 좀 원달러 환율도 좀 계속 강해지고 뭐 유가도 다시 저점에서 살짝 오늘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연준 의장 특히 파월이 좀 되는 바람에 네, 이렇게 좀 증시에서 좀 영향이 좀 여러 군데서 좀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이제 이 디지털 달러, 디지털 화폐죠. 자, 미국은 디지털 달러고 우리는 디지털 화폐라고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이는 뭐 중국의 견제라고도 할 수 있고 미국에서 자꾸 이제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디지털 자산들이 탈중앙화를 좀 외치면서 미국이 좀 달러를 좀 더 견고히 하고자 하는 행동이라고 간략하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제 뭐 같이 파월과 동시에 이제 좀 같이 후보로 좀 거론되었던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이 방금 이 사진의 여자가 지금 부의장으로 됐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분이 좀 됐을 때 사실상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이 중앙은행의 디지털 달러 화폐 도입 이거를 이 브레이너드라는 분이 좀 강력히 추진을 했었고 네. 사실상 이 사람이 됐을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라든가 테이퍼링 같은 게 좀 조기로 실행되기보다 네, 오히려 연장하거나 좀 늦추는 좀 많은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서 사실상 증시에 좀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는 생각이 됐지만 뭐 파월의 연임이 진행되는 것을 뭐 막을 수는 없었겠죠. 네. 뭐 그래서 이렇게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 도입이 시급한 과제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에서도 좀 장중에 뉴스가 하나 나왔고 좀 전에 보여드린 누리플렉스가 좀 반응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다른 기사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누리플러스 기사 먼저 보시죠. 자, 누리플러스가 상승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내년 디지털 화폐 모습을 공개한다. 자, 내년 중순입니다. 자, 보시죠. 자, 한국 좀 전에 뭐 똑같죠. 한국 중앙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늘 왜 이러냐? 자, 디지털 화폐가 대략적인 모습이 내년 중반에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 때문에 해석된다. 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중앙 중앙은행 디지털 관련 이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기존에 이게 이제 이번에 처음 나오는 뉴스는 아니고요. 이러한 뉴스가 올해 자 4월부터 6월 사이에 간간히 터져 나왔고 해당 종목들의 시세가 일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 더 보자면 자 올해 5월 20일 뉴스입니다. 네, 올해 5월 20일 뉴스고요. 자 디지털 화폐 관련주 KCT 한네트 로지시스 주가 가파른 상승세 자, 이런 식으로 좀 나왔습니다. 자,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하반기 시작하는 법정 디지털 화폐에 자, 모의 실험에 참여하기로 했다. 네이버, 카카오, LG, CNS가 뭐 이런 식에 있어서 이런 회사들의 이런 대기업들의 납품 혹은 공급 이력이 있는 그리고 협력을 하고 있는 회사들 그리고 연관성이 있다고 밝혀지는 회사들이 이제 위에 보이시는 자 KCT 한네트 로지시스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위주로 볼 거고요. 오늘 종목 보실 종목은 총 4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KCT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KCT입니다. 자, KCT는 뭐 발매기 회사, 자동화기기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흔히 아시는 스포츠 토토, 그리고 뭐 신한은행에 있는 뭐 번호표라든가 이런 발매기들, 은행들에 있는 번호표 발매기들, 뭐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뭐 납품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 좀 각광을 받았었고, 아까 기사와 동일하게 기사는 5월 20일 기사고, 최고 시세를 준 시점이 5월 24일, 기사가 5월 20일. 자, 이 부분에서 아마 그 강한 상승 마지막으로 큰 슈팅이 나온 다음에, 네, 시세를 어느 정도, 자, 여기서 돌려준 척 하다가 사실상 이 고점 라인 11,000원까지 도전을 해주지 못하고 급락 형태로 빠르게 빠집니다. 자, 이것은 이 시세를 이렇게 끌어올렸던 디지털 화폐라는 관련 이슈가 사실상 좀 종료가 되었고, 사실상 이때 좀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다른 뭐 디지털 자산들도 같이 좀 무너지면서 시장에서 약간 좀 조정의 폭을 맞았다. 좀 관심이 좀 멀어지는 시기가 됐다. 그리고 뭐 이외 또 테마들은 추세는 앞서서 많이 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 빠르게 넘어갔었죠. 백신 보급과 동시에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로 빠르게 넘어가는 시장의 흐름이 이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약 6개월 전입니다. 자, 그래서 시장 뭐 크게 당연히 무너질 때 사실상 이미 8월 달에 300선을 깨고 그 이후로 반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 다시 좀 이렇게 시세를 돌려주려는 흐름. 자, 쌍바닥을 찍고 자, 시세를 돌려주려는 흐름이죠. 자, 이평선 보셔도 자, 5일선이 끝없이 내려오다가 좀 돌파 시도하다가 이제 21선을 완전히 넘어서서 노란선의 61선까지 좀 빠르게, 자, 노란선 61선까지 좀 빠르게 넘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해당 지금 이 단기 이평선들이 지금 현재 계속 돌파를 모색하고 있다. 현재 이 주가가 이 하방에서의 돌리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적으로는 이전에 지지를 좀 강하게 받았던 6,000원 구간에서의 다시 한번 지지, 혹은 6,000원 부근까지 오지 않고 그 위에 때에서의 다시 돌려주는 모습이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 이상으로 가면 당연히 이제 7,000원 이상의 안착입니다. 안착이면 이전에 큰 하방을 크게 맞고 기술적 반등 포인트 나오고 이제 마지막 지시 바로 쭉 이 시세를 뺐던 요 자리에서, 그러니까 7,000원, 6,800원 라인에서 7,000원 라인대에서 자리를 잡고 모색을 한다 하면 다시금 8,000원 이상으로 돌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크나큰 뭐 재료나 뉴스 이슈들이 내년 중반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뉴스가 없는 한 빠르게 돌려주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하락을 이 지점에서 멈췄다는 점, 자, 좀 차트를 크게 볼게요. 이전에 큰 상승에서 이 하단권, 코로나 이전에 하단권 말고 큰 상승에서 일부 반납해 주었던 포인트, 그리고 다시 재차 상승해서 다시금 상단에서 하락을 멈춰주고 다시금 재상승을 모색하려는 이런 흐름의 자리에서 공략해 보실 만한 포인트가 있다는 점 충분히 좀 활용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횡보가 상당히 깁니다. 지금 작년 8월 고점에서 작년 올해 2월까지, 1월까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1월 말부터 2월 초부터 이제 돌려줬으니까 약 5개월 좀 하락을 맞았고, 이번도 5월부터 지금 11월 달까지 약 6개월 큰 하락을 좀 많이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돌려주려는 움직임도 사실상 크게 돌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걸려주기는 힘들 것 같고요. 특별한 뉴스나 이슈가 없는 한은 충분히 시간을 두고 7,000원, 8,000원대 전후로 좀 싸움을 많이 해주고 물량을 좀 확보해주는 구간이 충분히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만원대 부근에 혹은 9,000원대 이상에서 좀 물량들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필히 6,000원 지금 초반에 있을 때 1차가 아니죠. 2차가 되겠죠. 자, 2차 매수라고 보통 하죠. 물타기. 뭐 2차 매수. 그렇게 좀 대응 포인트를 한 번 더 잡아 주시고 단가를 최대한 8,000원 인근으로 붙여 주시는 것도 일종의 좀 공략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로지시스 보시겠습니다.
자, 로지시스입니다. 동일하게 지금 이 종목은 좀 다르게 좀 3월에 이미 한번 좀 크게 봤습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좀 끝없이 좀 하락을 하면서 300일선을 좀 이탈했습니다. 아까 종목하고 좀 전에 KCT랑은 좀 다른 점은 300일선을 최근에 깼다는 점, 그리고 300일선 부근에서 아직도 치열하게 지금 깨지 않으려는 흐름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탈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전에 아주 큰 각도로 들어 올려 놓고 해당 종목이 상승폭을 다 반납을 하지 않고 재차 재층이 나왔지만 사실상 좀 무너진 쌍고로, 네, 오른쪽이 좀 무너진 쌍고의 패턴으로 사실상 시세를 좀 종료를 했고요. 이 큰 상승의 추세를 다 종료를 하고 좀 하락하는 과정에서의, 자, 1차적으로 좀 반등 포인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200일선까지 좀 다이렉트로 여기서 좀 깬 흐름이 있어서 사실상 여기서 이 빠르게 돌려주는 흐름이 9,000원대를 뭐 터치라도 해줬으면 차라리 8,000원대 위에서 좀 더 강한 흐름이 나왔겠지만, 빠르게 깨고 9,000원은커녕 8,500원 선 기준까지도, 네, 안착을 못 해주는 모습이 추가 하락을 좀 불러왔다고 좀 보여질 수 있고요. 좀 빠르게 시장에서 소외를 시키면서 해당 종목이 300일선을 이탈하는 와중에 이전의 하락보다는 현재 위치에서 좀 더 탄탄하게 지지를 좀 체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가 그렇지만 지금 충분히 쌓아주는 구간, 자, 이전에 여기서 상승해서 모멘텀이 있었고 여기 상승할 때도 한 번에 걸림이 있던 이런 구간을 현재 지지해주기 때문에, 당연히 뭐 초기 접근 포인트로는 나쁘진 않지만, 하지만 이 선이 무너지게 된다면 6,000원도 아닌 5,000원 선까지, 그러니까 6,000원을 쉽게, 6,000원 지지는 얇기 때문에 쉽게 좀 깨고 내려올 수 있다는 점도, 네, 중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좀 아까 보여드린 KCT보다는 좀 더 윗선에서 이렇게 버텨주는 듯한 그림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해당 윗라인에서 들어주는 각도가 상당히 너무 컸기 때문에, 네, 이런 하락이 발생을 했다라고 더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좀 더 자리를 지켜주고 돌려주는지가 좀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크게 이상한 상황은 없지만 최근에 살짝 거래량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어, 아주 좀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확신을 갖고 보시기보다는 좀 더 확인이 되는 자리까지는 한 번 더 지켜보셔라 라는 의견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자, 한네트 보시겠습니다. 자, 한네트입니다. 한네트도 여기 5월에 시세가 한번 분출됐습니다. 자, 이전에 3월에 있던 이런 시세들도 뭐 로지스와 동일하지만 5월에 어느 정도 분출을 하려다가 오히려, 자, 12,000원대 최고점 라인에 저항을 맞고 다시금 돌리고 급하게 하락. 그래서 뭐 이것도 비슷하게 지금 요건 약간 보시면, 네, 앞에 보였던 KCT 그리고 로지시스의 어떻게 보면 중간점이다. 자, 300일선을 빠르게 깬 것도 맞고 이 앞에서 돌려주려는 흐름도 보시면 KCT랑도 비슷하지만 이 하단의 폭이, 네, 이전의 상승폭까지 좀 내려와서 이렇게 자리 잡아주는 모습이, 그리고 좀 최근에 강한 흐름으로 지금 여기 보이시는 7,000원 라인을 지켜주면서 지금 다시 상승을 모색하고 있다 라는 모습까지도 어떻게 보면 두 종목에 좀 어느 정도 좀 섞여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사실상 이렇게 치면 한네트가 현재 보신 앞서 본 두 개 차트보다는 조금 더 강력한 흐름으로 최근 이 8,000원대 이상의 돌파를 시도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교롭게도 보시면 여기 당겨서 보시죠. 지금 5일선이, 얘는 60일선을 지금 돌파를 하고 아직까지 깨지 않고 다시 아직 위로 안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빠르게 8,000원을 못 넘었기 때문에 지금 21선은 살살 각도를 좀 죽여가고 있는 형태고요. 다시금 반등을 해서 8,000원대를 도전하는 흐름에서 21선마저 60일선을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향후 이 흐름은 121선이 만나는 8,000원 초반대까지의 단기적인 흐름은 일단 차트상으로는 예상은 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최근에 이런 가파른 하락세에서의 반등이고 약간 돌려주려는 흐름일 뿐이지 다시금 큰 상승으로 이어가는 대세 상승까지는 아직은 판단하기 이르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생각보다 이거는 이전에 쌓았던 물량대에서 지금 지지를 했기 때문에 좀 현재 7,000원대 지지는 상당히 좀 강한 상태입니다. 시장이 무너질 때 이렇게 7,000 밑으로 깨기도 했지만 사실상 7,000원 초반 한번, 6,000원 초반 한번 두 번의 2차 매수로 좀 분할로 좀 대응을 하신다면 생각보다 탄탄한 흐름으로 향후에 8,000원 이상의 반등을 그리고 상승을 한번 도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인 KCS 보시겠습니다. 자, KCS입니다. 이전의 패턴들은 비슷한데 자, 5월에 이렇게 좀 더 강하게 좀 치고 올랐죠. 오히려 싼거 패턴 비슷하게 해서 트리플 탑을 달성을 하고 자, 트리플 탑을 발성했으니까 이후에 있는 반등파가 오히려 좀 약해 나왔죠. 왜냐면 이 트리플 탑 요 마지막 반등이 기술적 반등의 최일 정점으로 좀 찍어줬기 때문에 마지막 이 정리에서에 나오는 요 반등은 폭이 이 앞선 차트보다 좀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인 모습이 비슷해 보일 수는 있지만 이러한 모습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현재 주가의 위치도 나옵니다. 자, 이거는 앞서서 보신 제가 이제 순서를 일부러 이렇게 좀 정한 겁니다. 자, 한네트보다 오히려 좀 더 강력한 모습으로 최근에 돌파의 흐름을 또 보여주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볼 때, 자, 이 종목은 자, 좀 크게 무너졌을 때조차 6,000원 선을 지지를 좀 하는 모습이고, 오히려 그 윗라인 대에서, 그러니까 박스를 전체를 한 박스를 다 내린 게 아니고, 자, 이전에 있던 요 박스권을 자, 반 박스만 좀 훼손을 하면서 자, 요 라인 대에서 보시죠. 이렇게 보시면 다 박스를 내린 게 아니고 이렇게 반 박스 위에 대에서 다시금 돌려주려는 흐름. 그러니까 시세를 완전히 다 반납하지는 않았다라는 거를 대략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판단을 해보시면 오히려 좀 더 낫다라는 게 일단적으로는 보여지고요. 이거는 좀 특이한 이력이 있습니다. 지금 디지털 화폐 아까 모의 실험 한다고 대기업들의 참여 기사 보셨죠? 아까 기사에는 없는 기업인데 삼성 SDS 또한 디지털 화폐 모의 실험에 좀 참가를 할 예정이라고 예전에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KCS라는 이 종목은 이 삼성 SDS에 보안 장비를 납품한 이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디지털 화폐에 관련된 디지털 화폐를 또 실생활에서 쓰게 되면 뭐 자동화 기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투입이 될 텐데 그에 따른 보안 장비를 좀 납품할 수 있는 또 그런 기대감에 이렇게 좀 상승을 하고 디지털 화폐에 좀 엮여 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좀 나왔던 것 같고요. 오히려 좀 이렇게 좀 메이저가 될 만한 거래처가 확실하게 있다는 것, 납품처가 확실하게 있다는 것 또한 시장에서는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뭐 삼성자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삼성 관련 수혜주로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현재 위치에서 살짝 살펴보시면 지금은 상당히 지금 121선이 좀 빠르게 이 중단기 이평선들을 좀 만나러 오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돌려주려는 요 라인대에서 빠르게 좀 상승을 좀 도모해 주면서 한번 이쯤에서 크게 7,000원에서 8,000원 사이, 예, 7,000 위에서 8,000원 사이에서 자, 이평선들을 다시 좀 정배열하는 모습을 꾸준하게 시간을 갖고 좀 지켜보시면 향후에 이 종목이 다시 갈 때쯤에는 다시금 정배열로 좀 정리가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좀 혼조세에 있는 이런 형태에서 섣부르게 좀 대응하시지는 마시고 지금 현재 지금 제가 선을 예전에 그어놓은 선이라 지금 뭐 크게 중간선이 없지만 중간선을 보시면 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전에 상승의 초입 그리고 여기서 한번 꺾여진 부분 그리고 최근에 지지를 받으며 쌓았던 부분 그리고 이 라인이 공교롭게도 이전에 큰 상승 이전에 또 꼬리로서 크게 쌓아줬던 부분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스트는 7,000원을 지키는 선이 되겠지만 이렇게 좀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있다 보니까
큰 거래량이 없이 그냥 주가가 좀 외면시키는 날에는 이렇게 하루 이틀 2, 3일 정도 더 깨고 내려올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좀 주요 공략 포인트는 7,000원 아래에서 6,500원 사이, 그리고 6,000원에서 5,500원 사이, 이렇게 좀 딱 뭐 6,000원이다 5,500원이다 이렇게 좀 딱 끊어지게 말고 보지 말고 한번 깨거나 깨는 사이에 이제 들락날락 하는 구간에서 한번 좀 여유 있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좀 디지털 화폐 관련주는 좀 빠르게 좀 네 가지 종목 살펴봤고요. 사실상 기존의 메타버스나 뭐 NFT 그리고 또 다른 종목들 테마들 설명드릴 때와 동일하게, 자, 이전에 강했던 종목들이 시간을 거쳐서 다시 가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종목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해당 관련된 테마는 추후에 계속 새로운 종목 생길 때마다 업데이트 하면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상 여기까지 좀 마치고요. 다음 종목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